감명받은데 예. 아 내가 방문하기 잘했다는 데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세 나라가 어딘가면은 솔로몬 군도. 솔로몬 군도에서는 해전이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미국 해군과 일본 해군 사이에. 두 번째는 파푸아뉴기니와 호주 사이에. 그러니까 파푸아뉴기니, 호주 사이에 산호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호해 해전 아시죠? 예. 네. 그 산호해 해전. 그 다음에 필리핀의 레이테. 레이테라는 건 레이테전은 세계 역사상 여태까지는 가장 큰 해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유틀란드 해전이죠. 저 덴마크 인근에. 그런데 이 역사상 제일 큰 레이테 해전이 벌어졌던 필리핀의 레이테 섬을 두 번 갔어요. 그때 상당히 내가 오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해전사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말고 다른 인상 깊었던 인물이 있으면 어떤 인물인지.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이수신 장군도 그 중에 한 명이고 넬슨 제도, 넬슨 제도. 유소년 시절에 다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나는 앞으로 뭐가 되겠다, 어떤 사람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20대 후반, 30대 후반, 30대 들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10대에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내 전쟁의 관심사는 어딘가 하면은 1차 대전 이후부터. 물론 고대 살라미스 해전이니 이런 거 마라톤 전투니 다 저도 다 스파르타 전투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집중해서 연구하는 부분은 제1차 대전 이후부터 현대전까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쟁의 원리는 다 같아요. 고대 아테네나 무슨 스파르타가 싸우고 그런 당시의 전쟁 상황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1차 대전부터 현대전을 특별히 집중해서 연구하나 하면은 입체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다 평명전쟁이거든요. 1차 대전부터 항공기가 전쟁에 사용되고 잠수함이 등장하고 그전에는 다 평면전쟁으로 육지 또는 바다 위에서만 싸웠거든요. 특히 현대전에 들어가면서 점점 더 입체전으로 다각화되니까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롭고 또 자꾸만 호기심이 당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대 알렉산더 대왕의 싸우던 그런 발자취를 쳐서 연구하는 그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만들어 우선 그것이 이 평면 전쟁이고 또 이 전쟁의 기법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뭐가 하나 발명되고 그러는 식이에요. 근데 요즘처럼 뭡니까? 눈만 뜨면 이 무기 체계가 바뀌고 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 내가 영어로 하면 아주 패시네이트 된 거예요. 아주 거기에 대해서 매혹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실전엔 사용되지 않았지만은 레이저 무기라든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상대방의 잠수함의 움직임을 다 파악한다든가 하여튼 눈만 뜨면 새로운 그 과학 기술의 진보 때문에 앞으로 또 전쟁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일어날까 여기 대해서는 내 개인적으로 아주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패시네이트 돼 있어요. 아주 그쪽에 대해서 흥미롭고 관심사가 깊고 그렇습니다. 내가 쓴 책을 본 전북대학교 교수님들이 출판사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쓴 책을 봤는데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4권은 전쟁에 관한 책이 8권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화, 무슨 이런 사회 이런 책들이 인문학 책이 그런 책들이 6권. 그리고 내 원래 전공 분야인 목재에 관한 게 책이 2권이고 전쟁 책이 8권인데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전 세계 200개 나라를 좀 가보고 싶고 그게 안 되면 한 20개, 30개국이라도 내 생각에 150개국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가능하면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전쟁 책들이 한 20권이 되는데 전쟁 책 20권을 더 쓰려고 합니다. 전 세계 전쟁터를 제가 많이 다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또 오인할지 모르는데 제가 이 전쟁을 연구하다 보니까 미국, 영국, 호주 이런 전쟁 전문가들, 군사 전문가들이랑 교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쟁터를 방문하는 그런 걸 쭉 얘기를 하면요. 그분들이 저한테 10분의 1도 미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전쟁터는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막 99%다 가보지 않았나. 이오지마는 내가 못 가봤어요. 태평양 전쟁 때 그 격전지죠. 저 유항도 미국이 뺏어가지고 일본에게 돌려줬어요. 그래서 민간인은 지금 못 가고 일본 해상 자위대 400명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미국 해병대 제3사단, 4사단, 5사단 노병들이 연세들이 80세 이상 됐었는데 그분들이 가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미국 저 군사 전문들이랑 제가 전문가들이랑 다 교류가 있다고. 그래서 저 닥터건 그 우리가 이렇게 갈 텐데 조인하겠냐. 그래서 야 나도 조인하겠다. 그래서 괌섬에서 만나기 위해서 괌섬에서 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노병들은 뉴욕, 뭐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서 괌에다 오고 노인들이라서 그 건강 때문에 하루 이틀에 못 와요. 뉴욕에 있는 분들은 뭐 저 로스앤젤레스에서 와서 하루 자고 또 오다가 호놀룰루에서 하루 자고 뭐 며칠씩 걸려서 괌에 오고 그래서 전세기 2대를 예약해가지고 그 전세기 보잉 737 전세기 2대로 이오지마 섬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오지마 섬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인이 없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400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일본 정부에서 그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이랑 세관원을 동경에서 그 비행기로 이오지마에 우리 비행기 도착하는 시점에 맞춰서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구암에서 만나갖고 그 다음날 전세기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본의 당시에 그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 막 터지고 해가 쓰나미 왔고 해갖고 이게 피해가 점점 큰 걸로 판명되니까 갑자기 일본 정부에서 출입국 사무소 관리랑 세관원을 이오지마에 파견하는 걸 취소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일본 대사관 측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구암까지 가놓고 그 이오지마를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의 전적지는 내가 다 가봤는데 이오지마만 방문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놀란 게 그 노병들, 그러니까 3개 사단에서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노인분들이 80살에서 90살 이분들이 왔는데 우리를 안내할 그 미국 사람이 군사 전문가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한테 이 일본 정부에서 이러려는 사정으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예정된 출발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놀란 게 거기 있는 한 300명 되는 노병들이 그러면 할 수 없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돈 내놓으라. 비행기값 절반이라도 반환해야 안 됩니까? 난리치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주최 측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한 것도 자연재해 때문에 이런 것이 돌발 사태가 일어난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걸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학생이 질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그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했는데 뭐 전쟁 책도 많이 썼고 목재 회사에서 34년을 일하게 됐어요. 아까 내가 영국 훈장 받은 게 그래서 받았습니다. 제가 영국 훈장 받은 게 영국에서 훈장에 급이 많습니다. 급이 대석게 되는데 1등급, 2등급을 받으면 경위부터 써 아무개 그러죠. 근데 외국인은 썰을 받는 훈장을 안 줘요. 영국 정부에서. 그래서 제가 받은 게 어떤 급인가 하면은 영국인으로서 축구 선수 좀 데이빗 베컴 있지 않습니까? 데이빗 베컴이 받은 훈장을 똑같은 급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데이빗 베컴처럼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걸 받고서 준다 그러길래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이가 많아서 헷갈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그래서 그 정도면 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 또 아까 말씀한 단장님이 제 얘기를 대시는데 앞으로 소망이 있다면은 뭡니까 전쟁책 계획하는 거 20권 더 쓰는 거. 그러면 전쟁책 제가 쓰는 게 28권 됩니다. 그러면 직업군인 아니도 이거는 군사 쪽으로는 충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다를 다니는 걸 이거 참 시원해 보이고 아주 진취적으로 보이고 저건 어떻게 기회가 안 오는구나 했는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뜻밖의 동원산업 이런 데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야간 버스를 타고 페루에서 볼리비아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비서실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작업하면 이게 너무 롱스토리니까 작원에 그래서 동원산업에 제가 상임 고문으로 5년간 있으면서 그때 선장 자격증도 받아 공부를 해서 회사에서 이 선장 자격 코스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냐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왜냐하면은 내가 그 무슨 지금 그 나이에 62살 때 선장 받아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참치 어디서 잡습니까? 남태평양에서 잡거든요.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가 제일 많이 잡아요. 솔로몬 군도 뭐 마샬 이 남태평양에서 참치를 많이 잡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 공무원들이랑도 친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무슨 뭐 배가 잡히더라도 쉽게 나올 수 있고 하여튼 간에 뭐 이 연간 어획량 받는 것도 우리가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보니까 그 나라 그 파푸아뉴기니아의 해양부 우리나라 해양부죠.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전부 그 출신들이 국립수산대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에 선장 자격증 받아서 쓰지 않더라도 우선 누구랑 제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그 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랑 이 뭡니까 이게 동문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예. 거기도 동문 관계가 상당히 뭐 이 끈끈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또 뭐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되면 또 엑스트라 어떤 알파의 어떤 충격도 좋은 신선한 충격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장 코스를 제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갖고 선장도 됐어요.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게 바다도 그 진치적 얼마나 해양이 멋있습니까? 넓은 바다, 전 세계 육지 면적의 배가 바다 안에 그러니까 그런 넓은 바다를 언제 한번 나도 한번 신나게 다녀보나 했는데 뜻밖의 동원산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꿈도 이루어졌어요. 이제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건 이제 늦은 것 같은데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